중간에 멈춰도 괜찮아요. 읽다가 중간에 수다를 떨면 더 좋아요. 모든 페이지를 꼼꼼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좋아하는 책 한 권만 오래 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것의 목표로 단순히 글자를 읽는데 그리고 글을 해석하는 데 목표를 두진 않죠. 네. 그 글의 이면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내 것으로 연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갖추길 바라는데요. 이거는 세상을 잘 읽고 또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아요.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책 읽기 지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란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책 읽기 지도하고 있는 정란희입니다. 책 읽기 지도는 10년째 하고 있고요. 네. 또 책놀이 연구회에서 아이들의 책 읽기 지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책 읽기를 싫어할까? 그쵸, 왜 그쵸. 그럴까요? 네. 네네. 뭐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좋은 기억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책에 대해서 이제 즐거운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싫어하는 아이들은 즐겁지 못한 기억이 있었겠죠. 어릴 때는 이렇게 엄마들이 책이 찢어질까봐 크게 제한을 주게 되고요. 네. 또 책을 읽고 정리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거나 또 부모님이 책을 읽어줄 때도 억지로 읽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독서에 대한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하잖아요. 밥 먹었어? 왜 안 먹었어? 밥 잘 먹어야지 키도 크고 건강해지는 거야. 뭐 먹고 싶어? 라면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밥이 건강에 좋은 거니까 언제 먹을 거야? 밥 늦게 먹어도 안 돼. 그리고 뭐 꼭 씹어 먹어야지 영양이 다 내 몸으로 가고 뭐 그래야 건강하고 키도 쓱쓱 크는 거야. 알았지? 다 너 좋으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엄마 말 꼭 들어.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네. 매일매일 잘 챙겨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고 다 먹고 나서는 설거지 바로바로 해야 하고 네. 알겠지? 막 이렇게 네. 말하면 듣기 싫겠죠. 네. 밥이 아니라 잔소리가 싫은 거겠지만 그렇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잔소리를 그래. 듣는다면 밥맛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과정, 주변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애들은 책 읽기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잔소리들이 책 읽기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말이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뭐 그런 말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군요. 네네. 네네. 또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네.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또 편하게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라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원할 수 있어요. 네. 또 아빠들은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놀아주는데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아빠랑 닌텐도 위 같은 게임을 즐겁게 한 경험을 아이들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네, 책을 아빠와 함께 게임처럼 신나게 즐겁게 읽었다면 책도 게임처럼 그렇죠. 좋아하겠죠. 예. 네, 책 읽기에 더 많은 재미 경험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책은 진지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책은 그러니까. 게임처럼 신나고 즐겁게 읽어줘라. 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지하게 읽어야지 게임처럼 읽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좀 반론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어떻게 게임처럼 읽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는데 어찌됐든 책 읽기 자체가 즐겁고 신나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책 읽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하루 종일 아니면 뭐 일주일 내내 빡빡한 스케줄에 시달린다면 이제 부모님들도 느긋하게 책을 읽어주기가 어렵겠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말합니다.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가야 하고요. 네. 숙제도 해야 하고요. 저녁도 먹어야 하고요. 네. 엄마도 설거지 해야 했고요. 바빠, 다 바빠. 네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네. 말하는 경우 많아요. 네. 요즘 아이들의 일정이 연예인 일정 같다고 하지요. 그래서 일정이 너무 빽빽해서 책을 읽을 시간도 여력도 없게 만든다. 이거는 저도 좀 느끼고 있어요. 너무 애들이 하는 일이 요즘 많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예. 유치원에서도 늦게 끝나고 그 유치원이 끝나고 또 이제 어디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일정을 좀 줄일 필요가 많지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제 교육 과잉이고 우리가 영양 과다가 나쁜 것처럼 이제 교육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한글 배울 무렵에 이제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책 읽기가 아니라 한글 수업처럼 어머님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쳐 준 걸 아이가 모른다고 하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받는 시간이 되면 네, 당연히 책 읽기가 싫어지겠죠. 그렇지. 네, 책을 읽으라고 강요받거나 읽고 나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스트레스가 되어서 책 읽기 하기 싫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네. 꼬치꼬치 깨묻지 마세요. 엄마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잘 이해했는지. 네네, 맞아요. 네네. 우리도 영화 보고 나서 줄거리 말해야 하고 틀리게 말하면 혼나고 네. 주인공 이름 틀리면 다시 보라 그러고 맞아.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화 보는 게 즐겁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참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책 읽기를 공부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아라. 부모들은 공부 잘하라고 책 읽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거든. 책 읽으라고 하는 목적은 얘 공부 좀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그럼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네, 책 안 읽어도 안 읽어도 된다. 된다. 네, 독서를 안 했는데도 수능 만점 받아서 서울대 합격한 학생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 책 많이 읽는 것 같지 않은데 말도 잘하고 예. 대화도 그런 잘 사람 되고 있어요. 예. 일하거나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책 아니더라도 신문 기사도 읽기도 하고 웹툰도 읽고요. 그죠? 제품 설명서도 보고 뭐 블로그 글 아니면 또 필요한 때 그때 찾아서. 검색해서 예, 찾아서 예, 읽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읽어요. 또 사람의 마음도 읽어야 하고요. 그렇지. 읽을 게 많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능력만 있으면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책을 안 읽어도 된다. 책 읽으라고 하면 멀미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너무 읽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책 읽기 지도 선생님이 책을 안 읽어도 된다고 하시면 되나요? 그건 책 읽기에 대한 강박을 버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 많지요. 운동은 좋아하지만 책 읽기를 싫어할 수도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책 읽기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또 의미를 추론하고 네. 또 내가 가진 지식과 연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해력이 되고 사고력이 되고 추론력, 능리력이 향상되는 길이 되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네, 게다가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고민과 노력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 들어가는 글, 그림 이런 것들이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읽고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잘 만들려는 노력까지 아이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또 보면은 요즘은 독서보다 SNS, 동영상 이런 것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책 안 읽어도 된다고 하는 아이들도 실제 있고요. 네, SNS에 짧은 글만 많이 읽고 또 동영상으로만 정보를 접하다 보면 긴 글을 읽는 능력도 네, 내가 적응을 해서 어려워지고요. 네, 깊이 읽거나 비판적으로 읽거나 하는 능력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생각하는 이런 능력 필요한데요. 객관적인 시선을 갖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책 읽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럼요. 책에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잘 다듬어진 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사실은 좋은 점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읽기는 머리도 쓰고 마음도 쓰고 환경도 영향을 주는 좀 복잡한 과정이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찾는 건 좀 어려운데요.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이제 흥미 있게 읽기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주 수업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7살 남자아이예요. 최근에 자전거를 사서 이제 관심이 자전거에 쏠려 있었어요. 네. 수업이 끝나고 자전거를 보여주겠다고 저를 밖에 데리고 가서 네, 보여줬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교실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저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오기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간신히 데려왔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랑 이제 문 밖에서 억지로 교실에 데려오지 않고 잠깐 복도에 앉아서 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서 진심을 알아보았죠. 네, 네. 왜 이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나. 그래서 지난주에 자전거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네. 자전거 타고 싶어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실에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책꽂이에서 자전거가 나오는 그림책을 찾아서 같이 읽었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 자전거의 주요 부품을 설명해 주는 거를 스케치북에 그려서 오려서 의자에 붙여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 타기 놀이를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네. 네네. 그렇게 자전거 타면 좋은 점 그게 또 이야기책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예. 같이 극놀이로 즐겨보면서 마무리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갔군요. 네네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 내내 자기가 이제 아는 정보도 쏟아내고 공감도 하고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또 자기 경험도 막 이제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반영되었고요. 이렇게 또 읽다 보면은 책을 읽다 보면 자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등장인물이.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유심히 보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 읽은 후에는 주인공에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수업 후에 집에 갈 때는 신발을 신으려다가 말고 다시 교실로 와서 그 책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분야를 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요즘에 아이가 관심 있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주도권을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좋아요. 절대 재밌어야 하죠. 재미. 근데 집에 책이 없으면 이 순간을 그죠?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을 사줄 수는 없지만 또 모든 책을 빌려볼 수만도 없어서 그렇죠. 돈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한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사고 또 책꽂이를 채우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책도 장난감처럼 낙서도 되고 스티커도 되고 내 손때가 묻어서 낡아가는 그런 그렇지. 친근한 물건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 어른들은 항상 책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아이들이 읽어야 될 도서 목록 이런 걸 떠올리는데 아이의 그 관심사를 따라가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전거로 책 읽기 아이하고 즐겁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사례인데 선생님의 그 책 읽기 지도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책 읽기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어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책 읽기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7세의 남자아이가 집에 갈 때 다시 교실로 와서 그 책을 들고 나가는 모습처럼 이제 처음에는 읽어주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던 아이가 점차 책을 읽는데 질문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읽는 모습을 보일 때 보람을 느껴요. 네. 또 사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그 직접 참여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싶고 그게 저의 지도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네. 책 읽기 교실에 들어오기도 싫어했던 아이가 그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날에 수업을 마치고 갔다는 거. 즉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는 책 읽기 이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즐거워야 되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네, 책 읽기 과정에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고 아이에게 결정권을 많이 주어라.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네. 잘 들어야 되겠어요. 네, 책을 읽다가 중간에 멈춰도 괜찮아요. 읽다가 중간에 수다를 떨면 더 좋아요. 모든 페이지를 꼼꼼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좋아하는 책 한 권만 오래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 편안해지네요. 네네. 하루에 몇 권씩 꼭 봐야 하는 법도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님들이. 네네. 그냥 책 읽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면 됩니다. 아, 그 중요한 건 엄마도 즐거운 시간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뭔가를 더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 좀 편안해지는. 우리는 독서 통장 해갖고 얘가 몇 권 읽었나. 그 실적 쌓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모두 책 읽기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책 읽기가 아이들에게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것의 목표로 단순히 글자를 읽는데 그리고 글을 해석하는데 목표를 두진 않죠. 네. 그 글의 이면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내 것으로 연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갖추길 바라는데요. 이거는 세상을 잘 읽고 또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아요. 네. 이런 능력은 어느 날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책 읽기가 가장 훌륭한 훈련 방법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단순히 책을 읽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만 연결시켰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원대한 그 좋은 목적이 있는 것이네요. 네, 저희가 책 읽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